안녕하세요, 성우미인입니다. 오늘은 장충동에 나와 있습니다. 장충동에서도 신세계 남산의 루프탑 테라스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루프탑 테라스에 나와 보니까 정말 장충동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제 왼쪽으로 보면 저 앞에 신라 호텔이 보이고요. 그 위로는 오늘 좀 약간 이게 날씨가 좀 흐린데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호텔이 보이고, 저 오른쪽으로는 국립극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또 유명한 대학교죠. 동국대학교가 있고, 그 옆으로는 지금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기중기가 올라가 있는 저 위치는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특급 호텔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그냥 자금자금한 일반적인 빌라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건물 뒤쪽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지역에도 고급 주거지가 작지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충동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에게 있어 장충동 하면 1번으로 떠오르는 건 족발입니다. 장충동 하면은 족발이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으로는 장충체육관, 그리고는 신라호텔, 이 정도가 저는 딱 장충동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인데요. 하지만 장충동은 CJ를 비롯 범삼성가를 포함한 세계 인사들의 오래된 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용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구촌 중의 하나인 장충동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남산 루프탑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지금 내려와서 보니 장충체육관, 신라호텔, 저 멀리는 반얀트리, 그리고 남산, 동국대학교까지 이제 잘 보이는데요.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는 3호선 동대 입구 3, 4번 출구의 바로 앞입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제 뒤에는 지금 장충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뒤쪽에 있는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안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고급 빌라들과 오너가들의 단독주택이 있는 주거지입니다. 자, 그러면 안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빌라가 라인카운티입니다. 라인카운티는 2000년 준공된 고급 빌라로 총 세대수는 18세대입니다. 70평 이상의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는 40평, 50평 정도의 약간 중형의 사이즈인 들도 조금 섞여 있는데요. 최근 실거래가는 30억 중반 정도인데요. 최근 나오고 있는 호가는 40억 중반에서 한 50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세대수도 많지 않고 거래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 물론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이제 텀이 길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실거래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긴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라인 카운티를 자세히 보시면 라인별로 보이는 뷰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라인 카운티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고객분이 집은 너무 좋았는데 앞에 보이는 뷰가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 집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고객분은 불교 신자셨거든요. 연식은 좀 오래됐긴 했지만 외관도 굉장히 웅장하고 안에도 이제 고급 빌라답게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부만 좀 수리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신축 못지않게 새 집처럼 누리실 수 있는 고급 빌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라인 카운티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와 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빌라는 장충동 카일룸인데요. 카일룸 시리즈는 청담동을 비롯해서 도곡동 등등 가장 럭셔리한 고급 빌라로 유명하죠. 그 카일룸이 장충동에도 있는 건데요. 장충동 카일룸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준공이 되었고 총 세대수는 1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9세대는 전용 70평 이상의 다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카일룸은 그러면 누가 거주하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재계 인사들이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CJ를 비롯한 BGF 리테일의 부회장, BGF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CU 하면 다 아시겠죠. CU의 부회장님,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부회장 등 거물급의 인사들이 거주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카일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일룸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어쩌다가 나오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그 안에서 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만의 리그로서 거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실거래는 2023년에 59억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현재 매물도 없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온다면 제 예상으로는 한 70억에서 80억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카일룸에서 좀 더 위쪽으로 쭉 걸어 올라와 봤습니다.
있습니다. 카일룸 쪽에서 제가 서 있는 자리까지는 또 이제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요. 타유지다 보니 촬영이 좀 어려워서 일단 그냥 지나와 봤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카일룸 맞은편에는 5세대짜리 규모가 좀 작은 빌라가 하나 있는데요. 그 빌라의 이름은 제원빌라라고 해서 1996년에 CJ건설에서 지었던 빌라입니다. CJ건설에서 짓고 소유도 CJ가 해서 전부 다 보유를 했었던 빌라이고요. 그 또 맞은편 쪽에 제가 지금 걸어온 쪽에 카일룸 쪽에 이제 옆쪽으로 보시면 CJ 미래원이 있습니다. CJ 미래원은 CJ그룹의 미래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룹사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는 인력개발원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실상은 미래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재현 회장님이라든가 이선호 경영리더의 오너가 분들의 집무실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래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보유하셨던 자택인데요. 이 자택을 2021년에 CJ의 이선호 경영리더가 약 200억 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새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면적만도 1000평 정도 된다라고 하니 엄청 큰 주택인 거죠. 이 골목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CJ가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명 CJ 타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제가 서 있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보이는 도로의 오른쪽이 신당동, 여기 지금 왼쪽이 장충동으로 들어갑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장충동과 신당동으로 행정구역은 나뉘어지는데요. 뒤쪽에 보면 빌라가 2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 앞쪽에 있는 빌라는 벨레어 카운티, 그 옆에 있는 빌라는 마이스터빌인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신당동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장충동과 붙어있고 장충동에 있는 고급 빌라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빌라를 얘기할 때는 벨레어 카운티와 마이스터빌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쪽에 있는 마이스터빌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준공이 되었고 총 세대수는 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충동에 있는 고급 빌라답게 70평 이상의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벨레어 카운티는 2004년에 준공이 되었고 총 세대수는 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벨레어 카운티의 주력 평형은 전용 50평대이고 전용 70평대와 복층 80평형대도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작년 2025년에 마이스터빌과 벨레어 카운티의 펜트하우스가 모두 거래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마이스터빌의 펜트하우스는 45억 원에 벨레어 카운티의 펜트하우스는 4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이스터빌이나 벨레어 카운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남산뷰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주변의 환경도 볼 수 있고 또한 뭐 지금 을지로라든가 광화문 쪽에 진출도 좋고 신당동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장충동의 생활권도 같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대형 평형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CJ타운에서 이제 꺾어져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왼편에 보이는 건물이 이승기 씨가 매입한 건물입니다. 이승기 씨는 이 건물을 94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대략적인 토지 면적은 약 186평 정도가 됩니다. 이 토지는 이승기 씨가 매입하기 전에도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가 무산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는 이 토지의 지하에서 한영도성 성벽의 기저부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문화재죠, 결국은. 문화재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비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승기 씨는 이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그 기저부가 발견된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인허가를 받아서 지금처럼 건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추측에는 지금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이 앞부분에서 유물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을 한번 또 보면 여기 되게 아담하게 되어 있죠. 이 건물은 버스커 장범준 씨의 법인에서 경매로 약 40억 원의 낙찰을 받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단독주택 모양은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 외 벽을 다 허물고 지금 이 앞부분은 아마 정원이 아니었을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주차장으로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2개의 건물을 지나서 왼쪽을 보면 빨간 벽돌과 저쪽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회색 벽돌에 이제 큰 저택이 2채가 보입니다. 이 2개의 저택은 2024년 말에 약 3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CJ 법인에서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옆에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대저택이 와 진짜 땅이 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2개의 저택을 합친 토지의 면적은 약 650평이라고 합니다. 정말 크지 않습니까? CJ에서 동시에 이 2채를 매입을 하고 두 필지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거를 보면 아마도 이 2채를 가지고서 뭔가 저택을 짓든 뭐 연수원을 든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이제 개발하려고 매입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저쪽에서 쭉 돌아서 이렇게까지 보면 결국 CJ 타운의
확장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변의 장충동의 땅을 다 CJ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CJ 공화국가처럼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냥 이 일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했던 신세계 남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범삼성가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동대 입구역 6번 출구 쪽으로 와봤습니다. 이 뒤쪽에는 바로 장충당 공원이 있는데요. 제가 보이는 뒤쪽으로는 뭐지? 하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하나 보일 거예요. 제2프로젝트 장충동 호텔 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는 어디서 진행하는 거냐? 바로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대지 면적만 약 한 4,200평 정도가 되고요. 아주 특급 호텔로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준공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보니 대략적으로 객실은 188객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텔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5성급의 호텔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VIP를 겨냥한 호텔을 짓고 있는 건데요. 왜 강남이나 명동 쪽이 아닌 파라다이스 호텔은 이 장충동에다가 짓는 걸까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장충동 하면 신라 호텔이 생각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라 호텔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탑인 호텔인 거죠. 물론 한국의 5성급 호텔이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신라 호텔은 소위 말해서 국격을 높여주는 약간 그런 호텔로도 유명합니다. 외국의 VIP들이라든가 국빈들이 왔을 때 묵는 호텔로도 유명하고요.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8년 연속 최초로 포브스 트래블러스 가이드에서 8년 연속 5성급으로 들은 호텔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서비스가 좋은 50안개 호텔을 따로 뽑는데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신라 호텔만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라 호텔의 위치를 딱 보면 이 장충동의 위치 자체가 남산의 아래 도심과 산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프라이빗함을 잘 가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객보다는 VIP들이 선호하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 호텔을 비롯 남산자락 더 위에는 반얀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라인을 이어서 지금 파라다이스 호텔이 거의 6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하면서 야심차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 장충동의 파라다이스 호텔 부지는 5년 전쯤에 다른 걸 개발하는 걸로 약간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부지를 고급 주거로 개발을 하겠다. 대략적으로는 뭐 70에서 100평 정도 장충동 카일론 같은 그런 스타일로 해서 고급 주거의 상품을 짓겠다 타당성을 좀 봤었었는데 여기 고급 주거를 한 100억 뭐 이렇게 한다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삼성가 일원들 그다음에 뭐 재계 쪽에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장충동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5년 전에 100억이 넘는 고급 빌라를 지어서 이게 분양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주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결국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특급 호텔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아마 고급적으로 개발했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쪽으로 좀 더 와보시면 제2프로젝트 옆에 엠베서더 풀만 호텔이 보입니다. 근데 저 호텔은 사실 신라 호텔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제가 한 유치원쯤에 피아노 콩쿨대를 저 호텔에서 해가지고 드레스를 입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80년대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래된 호텔 중에 하나인 최초의 민간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엠베서더 호텔, 그 다음에 반얀트리, 신라, 앞으로 들어설 파라다이스 호텔까지. 장충동은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호텔들의 라인, 그리고 반대편에 카일론과 벨레어 카운티 등등 범삼성가가 가지고 있는 조용한 재벌가의 동네,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된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장충동을 돌아봤는데요. 장충동은 변화가 크거나 한 그런 동네는 아닙니다. 한남이나 청담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들어서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변화와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충동을 딱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건 조용한 부촌이긴 하지만 이 부촌의 성격은 되게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장충동은 고급 주거지로서는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경제개발의 시기로 가면서 재벌가들, 기업의 총수들, 세계의 인사들이 모여 사는 가장 큰 부촌이었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업주도 경남 의령에서 올라와서 처음에 자리를 잡은 곳이 말씀드렸던 장충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단단하다는 표현을 썼던 거는 원래 장충동에 모여 살던 회장님이라든가 총수들이 그 이후에 한남동이라든가 평창동, 성북동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 흩어져서 확장이 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삼성가, 특히나 이제 CJ 일가가 되겠죠. 여전히 그대로 손바뀜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
서전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읽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단단한 고급 주거지구나. 장충동은 앞으로도 사실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네를 둘러보면서 말씀드렸듯 남산과 한양 도성의 성곽들, 문화재 발굴 등등으로 개발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CJ의 어떤 타운으로서는 점점 더 공고히 가져가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특급 호텔과 오너가의 동네로 계속 앞으로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작지만 조용한 비밀스러운 무촌 장충동이었습니다.